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아래쪽에 그냥 제 사진을 띄워 놓으려고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나오면은 자꾸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뭐 제가 또 움직이는 모습도 나오게끔 해서 그렇게 요 해설 강의를 찍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뭐 이것저것 활용하면서 충실한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설 강의잖아요. 그죠? 해설 강의니까 우리가 노동법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부가 되어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기본 강의 들으시거나 또 교재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요 기출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고 이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2024년 여기죠. 여기 우리 2024년 제33회 올해 공인노무사 노동법 2 이제 우리가 이제 집단법 파트라고 하죠. 노동조합법을 중심으로 하는 이 노동법 2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1번부터 5번까지 5개 정도 문제 끊어서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보시고 공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문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우리가 이제 노조법이라고 하잖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연역에 관한 설명으로,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정답은 옳지 않은 게 1번입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있었다. 이게 굉장히 우리 노동법 연역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죠. 그래서 자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만이라도 무조건 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19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복수노조 금지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해설을 보시면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63년 노조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그래서 복수노조 금지 조항은 1963년 이렇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953년 제정된 노동쟁의 조정법. 예전에는 노동쟁의 조정법이라고 있었어요. 노동쟁의 조정법에는 쟁의행위 민사면책 조항이 있었다. 아, 그렇구나. 민사면책 조항이 있었다. 그 다음 1963년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1963년 개정된 노조법,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 다음 제가 감기가 아직 다 안 났고 비염이 좀 있어서 조금 코를 이렇게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마이크를 좀 가리고 해야겠다. 자, 마이크를 가려서 좀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혹시 소리가 들어갔으면 이해해 주세요.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10년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제 우리가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한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요렇게 A라는 사업장에 A라는 노조, 그 다음에 B라는 노조, 그리고 C라는 노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사장님, 사용자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게 되면 1년 내내 단체 교섭하다가 사업을 운영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여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서 뭐가 결정되죠? 교대노가 결정이 되죠.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결정이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헌법상 제가 코를 훌쩍거리지 않으려고 해도 콧물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감기 꼭 나아서 다음에 더 맑은 목소리 그리고 좀 더 클린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좀 인간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쾌하고 인간적이다. 제가 유쾌한 노무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우리 헌법상 노동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노동 3권은 우리가 단결권 여기다 써드릴게요. 단체 다 아시겠지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단체 행동권 이렇게 세 가지를
권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노동 3권이라고 하더라. 자, 보겠습니다. 1번 노동 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생존권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노동 3권 가운데서도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다는, 그래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그 결과물로 뭐가 체결이 되죠? 단체 협약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대법원은 1990년 5월 15일에 이미 벌써 단체 교섭권이 뭐가요? 단체 교섭권이 가장 중핵적인 권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그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노동 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자, 다시 노동 3권의 사회권적 성격은 입법 조치를 통하여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 사회적 성격은 뭐라고요? 국가의 의무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우리 헌법재판소 1998년 결정입니다. 우리가 크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크게 우리가 이제 헌법 시간이 아니니까 자유권이 있고요. 자유권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사회권이 있다 또는 생존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자유권은 국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야야야야 아무것도 하지 마. 국가를 야야야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간섭하지 마. 이게 자유권이고, 사회권은 뭐냐면 가만히 있어. 나 좀 도와줘야지. 국가가 나를 좀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있어? 이게 사회권, 생존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냥 제가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의, 여기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해요. 단결하지 않을 자유. 소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기결정의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단결할 자유. 근데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소극적 단결권이라고 해요. 소극적 단결권, 단결하지 않을 자유. 그런데 개인의 자기결정 이념에 따라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입장이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적극적 단결권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가 잠깐 뭘 적었는데, 잠시만요. 안 적었구나. 오케이,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볼게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여기 보세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노동 3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게요. 이 노동 3권 중에 맨 앞에 와 있는 이 단결권 속에 소극적 단결권, 다시 말씀드리면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거 여기까지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죠. 볼게요. 우리 헌법재판소 2005년 결정을 보시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는 거다. 그러니까 이 단결권 속에는 단결할 자유만 들어가 있지,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 이른바 소극적 단결권은 이 단결권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 그리고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자유, 이거는 우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지, 노동 3권 중에 하나인 요 단결권 속에 소극적 단결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 행동권은 법률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법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거 우리 헌법 33조 제3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워야 되겠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깔끔하게 5번 지문을 봐야 되니까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단체협약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을 사전에 배제하는 이른바 유인교섭단체 조항은 단체 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사업장에 A라는 노조가 있고 B라는 노조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C라는 노조도 있다. 그런데 유인교섭단체 조항은 뭐냐면 단체협약에 뭘 체결하냐면 A라는 노조하고만 교섭할 거야. 즉 A라는 노조만 유일한 교섭단체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B하고 C의 단체 교섭권, 노동상권의 하나인 단체 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2016년 비교적 최근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케이.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몇 번으로 가냐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3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 법령상 시행령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죄송합니다. 감기가 안 나서 그래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걸 종사근로자라고 합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가 됐어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이니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우리 지방노동위원회 다음에 중앙노동위원회 가죠. 지방노동위원회는 초심,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이잖아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푼다 이겁니다. 간주 규정이에요. 언제까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근로자로 푼다. 그 다음에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한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요 2번 지문은 왜 틀렸냐면 그 이전한 날부터 이전이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되냐면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4번 지문도 요거 오답으로 처리가 되는데 옳지 않은 걸로. 왜냐면 2번 지문은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등기가 우리가 노동조합은 법인으로 등기하는 게 그게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등기하고 안 하고는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번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2번 같은 경우는 지울게요. 지우고 다시 봐요. 2번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요? 등기소, 동일한 등기소, 관할구역 이미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지문을 만든 거고 지금 요 4번 지웁니다. 요 4번 지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를 이랬어요. 근데 뜬금없이 변경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동조합이 법인으로 등기를 하느냐 마느냐는 그거는 법인으로 할지 말지 법인 등기 할지 말지는 노동조합의 자유입니다. 강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답이 된 거야.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명칭이 변경됐어요. 만약에 법인 등기를 안 한 경우라면 그러면 보세요. 법인 등기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다면 여기입니다. 노조는 설립신고서에 기재한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즉 법인 등기 안 돼 있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 행정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는 거지. 등기가 안 돼 있다면. 그래서 이 지문이 혼동을 가져왔다. 그래서 똑같이 오답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 그러니까 주체성, 자주성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설립등기를 받은 설립등기 죄송합니다. 설립신고증이죠. 아시겠죠?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은 노동조합 이렇게 형식적인 즉 실질적인
자주성도 갖추고 있고 형식적인 요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3번 설명은 깔끔하게 잘 됐네요. 네. 선생님, 너 혼자 깔끔해? 이러지 마시고. 자, 갑니다. 4번. 여기 이제 뒤에 요 밑에 우리가 요 4번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이렇게 좀 법조문 볼 게 있는데, 좀 깔끔하게 좀 어떻게 심플하게 잘 보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1번이 옳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요? 우리가 이거를 규약의 필수 기재사항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설립신고서에는 목적과 사업을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설립의 신고라고 해서 제10조 설립의 신고해서 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 그래서 1, 2, 3, 4, 1호, 2호, 3호, 4호,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봐야 되겠다. 그쵸? 그리고서 어디가 쭉 나오냐면 또 코를 훌쩍 그래서 죄송합니다. 5호, 6호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설립신고서 기재사항이, 그런데 규약에 잘 보세요. 규약에 다음 노동조합 규약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규약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으로 목적과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지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과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거 설립신고서의 목적과 사업이 아니고 규약의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조합원 수를 행정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이건 법조문이고, 그 다음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신고증을 교부받은 때가 아니고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입니다. 아시겠죠? 접수된 때에 소급해서 설립된 것으로 보는 거죠.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설립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우리가 지문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제가 강조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우리가 소극적 요건에 있잖아요.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자,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려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4번 설명이 깔끔하게 다 끝났나 볼게요. 오케이, 다 끝났습니다. 자, 5번 가도록 할게요. 5번은 이 뒷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있기도 한데, 자, 그러면 1번이 틀렸네요. 1번은 이 뒷부분 법조문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노동조합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옳은 거 봅니다. 옳은 것 또는 옳지 않은 거 잘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노동조합은 조합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얼추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자, 조문으로 갑니다. 조문으로 가시면 서류에 14조 서류 비치 등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은 조합 설립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합원 명부, 규약, 그리고 임원의 성명 주소록, 그리고 회의록, 재정에 관한 정부, 그래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규임회정, 이거 이 서류를 작성해서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요 서류를 작성해서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규, 임, 회, 정은. 그런데 이 중에서도 회의록하고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요 4호와 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 빼박이 전에 4호 및 5호의 서류는 몇 년? 3년간. 회의록과 재정에 관한 서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3년간 보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 명부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 확인합니다. 조합원 명부는 여기 있는데 조합원 명부는 아닙니다. 요 3년간 보존하는 거 아니에요. 조합원 명부는. 자, 깔끔하게 지우겠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 자, 재적 과반수 출석 3분의 2 이상. 그러면 특별 의결 정족수잖아요. 자,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은 특별 의결 정족수가 아닙니다. 그냥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그리고 그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적어놨어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특별 의결 정족수다. 이건 재적 과반수 출석, 그리고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그 다음 해, 합, 조 이렇게 외웁니다. 규해, 합조. 그래서 규약 재정 변경, 임원 선임 아닙니다. 임원의 선출은 일반 의결 정족수예요. 자, 임원의 해임이 특별 의결 정족수입니다. 그리고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 형태 변경, 이거 특별 의결 정족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종사조합원, 비종사조합원이 아니고 종사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VR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가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런데 5번도 뭐가 틀렸냐면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소집권자가 없어. 그런 없는 경우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VR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이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고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여기선 지체 없이가 아니고 15일 이내 이렇게.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지문, 우리 문제죠. 문제 5개, 5문제 설명하는데도 꼼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이렇게 한 5문제씩 끊어서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해요. 지금 생각은 제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정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무료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